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도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거센 매도세에 부딪힌 가운데 수급이 너무나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30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는요,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쏘아올린 공이죠. K조선과 스페이스X 바람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이 수급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LK삼양도 우주항공 테마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산일전기는 오늘 신고가 경신 후에 좀 결국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 이 변동성 탓에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두 분이 주목해 주신 종목이 있을지 혹은 그 외에는 저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두 분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나시스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트럼프 정권 2기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방위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계속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었죠. 머니머신이다. 한국 돈 잘 버니까 방위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각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미국이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국방으로 가야 하고 방위비 부담이 각국에서 모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이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위비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우리가 방산주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로템을 전통적으로 보겠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시스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 자체가 애초에 방산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하나그룹 사이에 시너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군함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조선하면 HD현대를 가장 알아주지만 하나오션이 정말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이슈에 있어서는 하나그룹 간의 방산 시너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외인기관 순매수세를 보시게 되면 동반매수세를 다 따져봤을 때 동시에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외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있고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있을 수 있는데 동시에 많이 산 종목을 순위를 딱 봤더니 하나시스템하고 몇 개 종목이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반 매수세 상위에 좀 올라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시겠는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주요하겠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돌파를 하는 척 하더니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페이크 주는 거. 윗꼬리 달고 무너졌던 종목은 다시 돌파했을 때 그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가 패턴을 쓰면서 과거 2021년도에 달성하지 못했던,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를 제대로 이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일봉상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그대로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이제 잘 가고 있는 걸 일찍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도 이제 3천억대 그리고 2천억대 중후반까지 내후년엔 증가 전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매출뿐만 아니라 마진율이 같이 증가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대 그리고 순이익률은 올해 한 5% 예상되는데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모두 8%대로 증가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모두 고르게 이제 성장해주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결국 이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시스템 제가 강조드렸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상승하는 거를 쭉쭉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외인이 이 대선 직전부터 줄곧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는 기관이 힘 보태면서 매수 상위로 등극을 했는데 신규 진입은 자제하고 보유자는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주의 종목입니까? 네, 한 주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금양이고 지난주에는 더본코리아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스페타시스 한 주에 말썽쟁이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난주 말씀드렸던 금양도 더본코리아도 결국에는 제가 말한 가격대로 가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조금 쓴소리를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MLB 기판 수에 따라서 AI 수요 늘어나는 거에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최근에 소부장 쪽의 하락과 맞물려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 공시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랠리는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주를 기만하는 공시들이 나왔는데 원래는 보통 유상증자를 먼저 공시를 띄우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 공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수 공시가 나와야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주주들이 알 수 있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먼저 투자 공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조금 양봉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 이후에 18시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제2호 인수까지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우려했던 방향대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시설 투자 공시가 오히려 더 주주들을 기만하는 게 지금 사실 MLB 기판 같은 경우 최근 대덕전자도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MLB 기판을 주요로 하는 이스페타시스가 굳이 현재 상황에서 MLB 기판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공장 가동률도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공시가 사실상 유상공자를 하기 위한 어떻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근이 아니라 그냥 썩은 당근을 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상법 개정 전에 유상증자를 지속하는 행위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종목군들의 현금 유보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24,000원대로 내려서게 되면서 랠리 시작하기 이전 가격대로 회귀를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면 저는 이제 10,000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하락하게 될 가능성 한 15,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하나마이크론이 유상증자를 좀 안 좋게 하게 되면서 완전히 소외를 됐고 2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0,000원까지 빠지게 됐는데 아마 이스페타시스 이제 AI 반도체 수요를해서 완전히 튕기게 되면서 10,000원 중반대까지 아마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넘게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부분들이 투자일별 매매 동향에서 체크가 되는데 안 됩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혹여나 나온다 하더라도 잠깐의 3-4% 반등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0,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기 좀 희망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저라면 일단 눈물을 머금고 일단 손절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성장성보다는 쭉 그냥 흐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 평균 단가에는 도달하지 않는 희망 고문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도를 하시고 좀 신규 종목을 다시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니다 내가 물을 타서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유상증자 가격 설정되는 이후까지는 그냥 놔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유상증자 가격이라는 것 또한 최근에 있었던 주가 흐름을 또 합치해서 다시 재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유상증자 가격은 별도로 측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 유상증자 가격 이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 발행 확정일 이후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일단은 굉장히 나쁜 공시가 나왔고 이 부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대표님 주의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이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날에 전거래일이 올랐다가 오늘 쭉 빠졌는데 아마 비슷하게 같이 흐르는 흐름 보여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투심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네. 상황에서 이렇게 인수했다는 게 사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차 전지들이 수요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탈선을 깨서 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하락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은 보통 정말로 이제 밑꼬리가 10% 정도 나오는 밑꼬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이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아연 관련된 이슈처럼 유상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코멘트가 나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은 한번 조금 시간을 걸리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쉬운 전망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수 페타시스 정말 투심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000원 후반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니까 손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하나시스템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미 해주셔가지고 수익 네. 극대화 전략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해주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수 페타시스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헤어질 결심을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자주 나온다, 일주일에 뭐 하나씩 나온다는 게 정말로 한국 시장의 투심을 사실 악화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가 오늘 투심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라 할 정도로 그만큼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좋은 행위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쓴소리 다시 한번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조선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의 수급 역시도 그쪽으로 중심적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조선이나 방산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콕 집어서 또 한국을 겨냥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죠.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제가 여기서만 이 멘트를 몇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이 한국을 콕 집은 것도 부족해서 특히 조선업이 지금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조선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도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단순히 이제 조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군함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좀 엮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선주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하나오션 얘기를 꺼냈어요.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즉 이제 방산 개념으로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조선이 진짜 잘 간다. 조선이라는 모멘텀으로 갔다라고 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급등이 나왔어야 되고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야 돼요. 물론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지만 조선 하나의 키워드, 조선의 무게중심이 좀 더 같다라기보다는 조선이랑 방산이라는 이 키워드가 같이 엮여 있는데 방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린 그런 이제 이슈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산에서 유명한 하나그룹의 하나오션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은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또 못 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통에너지 중심 정책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운반선 건조가 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트럼프가 친환경도 물론 좋지만 전통 에너지 쪽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5척 중에서 수주 따는 게 22척이 LNG 운반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후에 이 에너지 운반선의 수요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 매물 때 좀 저항을 맞는 자리입니다. 대략 12,000원 가격대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단 이제 방산과 조선이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쪽으로도 방산과 같이 키워드가 엮이면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결국 이제 마진율도 높고 너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탑픽으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역시나 재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조선과 방산이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뭐 마린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같이 눈여겨보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선과 방산 키워드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산이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와 이제 전선 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제일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쇼크가 나와서 변압기 쪽이 다 같이 조금 윗꼬리가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산이전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매물대가 추리한 상황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변압기와 전선 쪽은 지금 미국 쪽 이제 니즈가 너무나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정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최우선적으로 사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선뜻 싸다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몇 개 없는데 혹여나 이런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하게 매수를 사인을 좀 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변압기 내에서 뭐 여러 가지가 좀 갈립니다. 뭐 대형 변압기, 소형 변압기, 그다음에 특수 변압기 등 이제 여러 가지 섹터로 남기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 쪽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쪽은 대형 변압기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게 사실 한국이랑 독일밖에 못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니즈가 확실한 상황인데 소형 변압기 마찬가지로 수출 자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증설이 되면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니까 쇼티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이제 돌리게 되면은 대형 변압기 쪽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LX 일렉트릭은 이제 소형 변압기 쪽이고 산이전기 같은 경우는 특수 변압기인데 이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이전기는 상장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상장 당시에도 보호예수 물량, 즉 대주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품절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품절주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고요. 그 끝이 굉장히 파동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혹시나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돌파가 되어서 형성되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구간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 한 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주가를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신규 매수는 한 5만 5천 원쯤에서 한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조정 나왔을 때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조선이나 이런 변압기 쪽처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자유로운 그런 기업들은 현재 구간의 조정 시 강력 매수 이야기 드리면서 산이전기 보유자분 혹은 신규 매수는 이런 전략에 한번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린 산일전기 만나봤습니다. 특수 변압기 니즈 속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산일전기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금 더 상승 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 기다려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삼성중공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방산이 아니더라도 조선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는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도 방산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되실 수 있어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6만 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우주산업 규제가 이제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 쪽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또 이 우주항공 쪽에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시오죠. 그래서 규제 개선과 우주기술 상업화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정권에서 이 우주항공 쪽도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노코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우주 사업 역량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수혜가 기대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이제 완제기 수출, 우리가 뭐 제트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죠? 뭐 FA50이라든지 KF21 이런 제품들이 워낙에 또 잘 팔려 나가고 있고 이익 기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시스템처럼 동반 매수세를 필두로 지금 약세장에서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라는 거, 이 종목이 가야 후발주자들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국항공우주를 보시기 전에 이 대장주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6만 원 매물대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6만 원 아래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잡아드렸지만 매출이 이제 다시 회복 전망되면서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마진율 역시도 6%대에서 10% 가까이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담아 놓았던 투자자 분들의 입장에서 그냥 이 상승을 즐기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자, 이번엔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겹치네요. 다른 거 갖고 그랬네요. 일단 항공우주도 갖고 왔고요. 사실 똑같습니다. 의견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뭐 스페이스 X 타고 갈 거고 제노코 인수로 이제 실제로 이제 우주 산업까지 영위를 하게 되고 밸류업까지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돌파도 다 돼 있고요. 지난주에도 한국항공우주 한번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돌파 나온 종목은 아마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산 쪽이 매번 신고가를 먼저 갱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공기업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는 조금 제한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노코 인수로 멀티플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이제 밸류가 재측정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앞에 공짜가 붙어라는 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사기업 쪽까지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밸류까지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현재에서 팔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월봉으로 봤었을 때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면 10만 원, 이제 중간에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 8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내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언제 사라고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사실 이제 새로운 뉴스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만 한 9만 원까지 가보자. 혹여나 조정이 나왔을 때 6만 5천 원까지 해서 좀 비비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3라운드는 한국항공우주로 대동단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네, 상승을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은요? 네, 상승을 즐기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상승을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